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난해 7차례나 찾아온 태풍과 마늘과 양파, 사과값이 폭락하면서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까지 농업인들에겐 정말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앞으로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혜택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죠.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비전 선포식을 발표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 등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고 희망을 제시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전북 농업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큰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공익형 직불제 등을 비롯한 새로운 농업 정책의 실효성과 성공 과제를 짚어보고요. 또 전북 도정의 2020년 삼락 농정 계획과 발전 방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튜브에서 KBS 전주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도민들은 전북의 농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작년에 사과값이 엄청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이 되게 힘들었잖아요. 자꾸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된다고 하면 과연 누가 농사를 지으려고 할까? 모든 식량을 수입에만 의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농산물의 안정적인 가격이나 판로 같은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야도 그런데 유독 농업 분야는 정부나 지자체가 농민들하고 충돌이 좀 많았잖아요. 정책 마련에 있어서 농민의 입장을 좀 더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농민들도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는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WTO 개도국 지위 혜택을 포기한다고 해서 말도 많았는데요. 전북은 특히나 대표적인 농업지역이라 우려가 큰 상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농업의 장점을 살리는 방법과 농민 소득 보전 방안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가 큰 틀에서 농업을 지킬 수 있는 비전이나 예산 등을 늘리는 등의 적극적인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돼.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은 거기에서 찾아서 해야 되는데 우후죽순 전체가 전부 해가지고 가격 폭락이나 이런 게 좀 많이 힘들고. 금융이나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북은 농업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청년 농업인들이 도전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계속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전북 농업의 정책과 방향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 농축수산식품국의 최재윤 국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전국 농민의 전북도 연맹의 박흥식 의장님 어서 오세요. 예, 복 받으십시오. 예, 복 받으십시오. 그리고 전북대학교 농경기유통학부의 송천우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저희가 터놓고 말합시다의 농업 관련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세 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새로운 또 패널 분들을 올해는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국 농민의 전북도연맹 의장을 맡으셨던 우리 의장님, 지금 전국 농민의 총연맹 의장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 과정을 지금 밟고 계시죠? 예, 지금 5일 날 전국 농민 총연맹 대원대회가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지금 의장으로 출사표를 던져서 뭐 그날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패널로는 나오시기 어려우신가요? 아, 그래도 이제 우리 농업에 대한 이야기라면 예. 뭐 어떤 형태든 뭐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총연맹 의장의 출사표를 던지는 어떤 그 배경과 이유도 좀 충분히 있으실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농정의 새로운 그 패러다임이 이제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예. 그리고 이제 농민들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토지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실제 식량에 대한 기초 농산물은 최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농업 예산에 항시 홀대되고 있는데 이 법적 제도 장치가 없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농업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지금의 요구고,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가 어떤 민족의 자주성, 예. 그리고 통일 농업을 실현하는 게 또 우리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문제인 만큼 그런 부분들이 많은 요구가 있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예. 최재형 국장님, 네. 이제 박흥식 의장님이 이제 올라가시면 그 동안에 사실 많은 뭐 찬반 대립도 있었고 또 논의를 맞대 오면서 삼락 농정도 함께 이제 네.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으시러 가시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전라북도가 이제 삼락 농정을 통해서 그 우리 행정과
농민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예. 우리 농정을 함께 스스로 고민하고 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또 행정이 실현을 해내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그런 모델이 이제 전라북도를 넘어서 또 전국 차원에서 또 확대되어 실행될 수 있기를 우리 의장님을 통해서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예. 홍천호 교수님. 예. 이제 이렇게 농업 관련해서 농민회도 열심히 뛰셨고 또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에서도 삼랑 농정을 통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농업에 대한 중요성, 가치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는데 현실은 뭐 우리 전북만의 현실을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이고 또 세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현실인 거는 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농업에 대한 강조를 좀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예. 예. 최근 그 뉴스를 보면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이라든가요,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 1년 동안에만 세계 인구가 7천만 명 이상이 증가가 됐고요. 과거 10년 동안에 8억 명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예. 올 1월 달만 하더라도 약 700만 정도 세계 인구가 증가될 걸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 같은 경우에 앞으로 40년 후에는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다 예. 예측이 돼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선진국도 기후 변화 같은 거에 의해서 생산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먹거리가 그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수시적으로 통합되다 보니까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그런 질병 같은 게 항시 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선진국으로 가더라도 굉장히 상존할 수가 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먹거리에 대한 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산업의 시장도 자동차 시장 규모보다 뭐 5배가 많다고 하는데 농생명 식품 산업으로 갔을 때 이 농업이 기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세계 시장에서 보면 먹거리를 포함한 농식품 시장이라는 부분이 자동차 시장이나 IT 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예, 예. 자동차 시장에 비해서는 한 4배 정도 되고요. 지금 IT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IT 시장에 비해서는 한 6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먹거리 산업이라는 부분이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근본이 되는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할 텐데, 박흥식 의장님, 사실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농업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격 폭락된 양파, 사과 걱정도 많이 했고, 또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우리가 포기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가지고도 좀 걱정의 목소리 내셨고, 또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 등 어찌 보면 정부가 과연 농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것일까? 뭐 농민 입장에서는 좀 의심할 정도의 반갑지 않는 소식들이 많이 전해져 와서 올 한 해 더욱더 이제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 농민분은 그래도 이제 농업에 대해서 소중함들을 알고 있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유교부라든가 그다음에 기획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값싼 수입 농산물을 대체하지 굳이 어려운데 이렇게 아하. 농사를 지켜야 하냐 예. 이런 논리가 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그래서 오는 결과가 오히려 이제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우리 식량 자급률이 예. 원래 그때는 이제 지난해 2016년도에 51.9%였던 식량 자급률이 2018년도에 46.7%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 식량 자급률이 곡물 자급률을 떠진다면 23%밖에 안 됩니다. 쌀을 빼면 뭐 거의 4%도 이제 무너져서 3%를 간다는 것은 결국에 지금 축산 농가가 지난 2004년도 이 수입 물량이 차지하는 게 1.1%였는데 지금은 45%까지 올라갔어요. 결국에 지금 소 한 마리 키운다 하더라도 그 소득금의 80%는 외국의 어떤 사료로 대체되고 있고 인건비로 나가고 실제 소득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업형으로 바뀌고 있고 농민들 또한 실제 40대 미만은 뭐 3% 미만대로 뭐 일단 재생산이 안 되고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미 60대 이상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단 지금 현재 이 정부가 이제 마지막 그 개발도상국까지 포기하면서 이 아까 얘기했던 영내 포괄적 동반자 경제협정제도 15개 나라하고 FTA를 더 포괄해서 일본이 또 포함됐는데 예. 그런 다음에는 이미 개방의 폭은 다 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과 농민들이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소득을 낸다? 이 부분들은 저는 이제 끝났다고 보고요. 이제는 농민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재정적으로 그래서 국가의 틀 속에서 어떻게 보전해주고 그리고 농민들 스스로 농촌을 떠나지 않고 살게 해줄 것인가. 그리고 후계 인력들이 왔을 때 과연
내가 그래도 농촌에 가서 농사 지을 수 있다는 것들은 기본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정부의 어떤 투자가 있을지 않고는 이제 더 이상 농업은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농특위에서 논의는 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올해 내년도에 어떠한 틀을 짜고 지금의 당면한 문제를 올바로 보고 함께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한 진단과 예. 대책들이 제도적 장치로 가는 것들이 그나마 이제 농업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지금 고민하는 시점입니다. 예, 최재형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농업 관련된 정책 방향을 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또 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범위가 있을 텐데 물론 이제 함께 가겠습니다만 삼락농정이라는 네. 위선 6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도정에서 펼치고 있는 농업 정책. 뭐 농림부 농산시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농민들 또 우리 도민들은 어느 정도 피부로 느끼고 있을까? 그 관련된 한 5년, 6년에 걸쳐서 농업의 어떤 전북에 이끌어왔던 정책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그 성과도 좋고요. 예. 네. 사실 그 뭐 절대 소득은 높아졌습니다만 그 우리 국민이 다 그렇듯이 우리 농가들도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는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삼락 농정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고 거기서 개선점을 찾고 발전의 길을 찾아 나가자는 것이 이제 기본 시각이었고요. 근데 그런 틀에서 이제 어떤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최저가격 보장제도 시행을 좀 했던 것이고, 또 저희가 이제 마을의 어떤 농번기는 공동급식도 했던 것이고, 또 여성 농업인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그 생생 카드를 만들어서 복지에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도 좀 마련했던 것이고, 예. 또 요즘에 이제 여성 농업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의 그 농기계들이 굉장히 중량감이 있고 무겁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성 농업인에게 편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성 편의 장비를 지원해주는 등 이제 우리가 했던 어떤 협의를 통해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말라하고 아직도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삼락농정위원회가 이제 그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 또 공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역시 이제 피부로 느끼는 데 있어서는 아마 농민들 입장에서는 소득 관련된 부분이실 거고 올해 그러면 농정 방향은 어떻게 좀 세우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세계의 어떤 뭐 WTO를 비롯해서 뭐 DDA 또 RCP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개방 정책들이 농업도 예외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FTA를 통해서 이제 국가 간의 이제 교역도 굉장히 문이 열어졌고요.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제 우리 농업을 단순하게 뭐 돈 벌고 소득을 올리는 그런 어떤 단순한 산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농업의 존재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공익적 기여를 상당히 해야만 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저희 삼락농정도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올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아서 10대의 추진 과제를 전략을 정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농어가의 소득 안정이라든지 경영 안정망 확충, 그다음에 체감형 농어민 복지 확대, 청년 농업인 유축진, 또 제값받는 농식품 유통체계 구축, 또 지속 가능한 농산업 기반의 조성 등을 좀 했고요. 특히 이제 이런 기존의 전통 농업이 또 농생명 산업으로서 넘어갈 수 있도록 아시아 스마트 농생밸리 조성이라든지 ICT에 기반한 스마트 농업 기반 조성, 그리고 도와 농이 도시와 농촌이 융합되고 상생되어가는 새로운 문명에 맞는 농촌 마을 조성, 또 농촌의 융복합 산업화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의장님 농사를 지어서 이제 내가 큰 돈을 번다 이런 그러니까 생산성 증대를 통해서 큰 돈을 번다 이런 생각의 구조도 좀 어느 정도 이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 이 공익적 그 농업의 기능을 이제 정부도 도에서도 말씀하신 걸 보면 조금과 사람과 환경의 중심선에서 농업을 바라보는 생각 그 가치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한계점이 와 있는 게 이제 양극화가 심화돼 있잖아요. 농촌도. 그러니까 대농가들이 이제 확대되고 중소농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근데 문제는 지금 농민들이 중요한 40대 50대가 농사 규모를 늘리면서 살기 위해서
병영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에 일에 묻혀서 활동이고 뭐고 그냥 일 속에 사는 형태입니다. 그렇게만 해.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거의 이제 지쳐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농사 규모를 늘려서 소득이 자꾸 안 되니까 늘려서 가는 것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적은 농사를 지어도 어떤 소득이 되고 그리고 기본적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기본 소득이 중앙정부로부터 담보되고 지자체가 도와준다면 예. 그래서 좀 더 가족과 함께 그 마을 단위 공동체가 새로 살아날 때 사람 사는 맛이 나는데 이제 마을이 없어집니다. 이런 측면이라면 이제는 그러면 지금 현재 농사를 지으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뭐 농민들이 바라는 것이 실제 큰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도 아팠을 때 병원 모시고 가고 아들 딸 장계 간다고 했을 때 그래도 예식이라든가 방한칸 임대료라도 좀 보태주고 있는 거지 뭐 빌딩 지어서 살고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서로가 더불어 재밌고 참 농업에 살면서 내가 이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참 행복감을 느끼면서 큰 돈은 벌지 않지만 예. 그래 내 삶이 유지될 수 있는 이런 풍토가 만들어진다면 어떻겠는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 사회가. 예. 농민들도 이제 그런 삶을 좀 느끼고 싶은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진다고 봐요. 성춘호 교수님, 대학에서 이제 제자들 가르치고 이제 취업 현장으로 가겠습니다만 또 농업의 현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귀농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이 농업을 통해서 이제 거대한 재산 증식보다는 어떤 삶의 질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말씀에 좀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 농업의 공익적 가치라는 부분은 사실 아직 우리 국민 전체의 동의까지는 얻는 데는 좀 한계 있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농업인 내부에서도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실 의견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정말 어떠한 만큼 공익적 가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더 확산을 시키면 예. 청년 농업인들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여기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부분 쪽에 충분히 갈 수가 있는데 예. 이러한 부분의 공감대 확산이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밝힌 농정 비전 선포식의 그 내용도 비슷한 맥락입니까? 최재형 국장님? 예, 이제 사실 이제 지난 12월 12일 날 우리 전주 혁신도시에 있는 농산대학에서 우리 농업농촌특별위원회 농특위라고 그렇죠. 그러죠. 예. 농특위 주관으로 대통령님을 모시고 농정틀 전환을 위한 어떤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어떤 확정된 또 세밀한 정책을 발표했던 내용이라기보다는 예. 농정틀 전환을 위한 하나의 이제 의견 수렴의 어떤 결과물들을 이제 발표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맞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그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나와야 될 정책들, 사업들은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래도 그런 삶의 질이 담보가 되려면 어쨌든 농사를 지어서 그 최소한의 삶의 유지가 이제 가능해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직불제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을 수 없고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해 농가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도모한다. 이게 이제 농정 개혁의 가장 핵심.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뜻하지 않게 뭐 트렌드를 잘 이렇게 맞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어떤 우리가 보조금을 통해서 농가 지원을 중심으로 해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때로는 또 보조금 때문에 시달리게 되는 농가가 더 피폐해지는 예. 그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보조금에 의지한 정책에서 이제 그거는 일부 필요 불가결한 부분에 추진하더라도 예. 농가 어떤 기본적인 소득을 일단 담보 보장해서 농촌에 살고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 최저한의 여건을 이제 정부가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예. 이 공익형 직불제의 기본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성춘호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쌀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모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쌀 중심의 직불금 위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농업 부분만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주냐는 그런 비판도 그렇죠. 있습니다만은 예. EU 같은 경우는 공익적 기능 부분에 농업 예산의 70%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이나 미국도 전체 농업 총 생산액 대비해서 보조금 비율이 다 15%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약 6.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익적 기능에 대한 부분에 정부가 충분히 공감대 확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옆에서 이제 걱정하셨던 WTO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부분, 이 부분에 그럼 보완책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될 텐데요. 일단 정부가 그 WTO 개도국지를 포기하면서 나온 대안은 없고요.
다만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이제 변동형 지불금 제도를 폐지하고 예. 공익형 지불제를 도입하는 금액을 가지고 계속 1년 동안 싸워왔었는데 그 부분들이 2조 4천억으로 결정이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논농업 지불금으로 겠던 헥타당 100만 원을 밭도 그 수준을 올리겠다. 그래서 밭작물에 대해서 좀 많이 지원이 또 높여졌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0.5% 미만에 대해서 연 80만 원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농업 예산에 2조 4천억 가지고 푼다면 아마 1헥타 지금 정부는 0.9헥타까지는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2헥타까지는 기본적인 소득이 그래도 월 10만 원, 12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도록 추가 좀 예산을 이런 부분들은 지금 농업 예산에 2조 4천억이지만 추가 예산을 포함해서라도 뭐 그 정도는 일단은 시작은 해야 되고 점차로 농업 예산에 앞서 우리 송춘호 교수님 얘기했지만 이미 유럽이란가 다른 나라는 이 농업 보조금을 통해서 실제 지불금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서 농업 소득을 유지해 왔습니다. 일본도 미국도 54%나 넘고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70%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6.7%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1차적인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30%. 농업 예산은 30%까지는 기본소득으로 이 지불제로 좀 전환하자. 예. 헌법에 공익적 가치를 기여한다는 문재인 정부를 한다면 최소한 이런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50%까지는 올리는 것에 대한 목표를 세워서 기본소득 개념에 그래서 농민들이 농촌에서 삶을 유지하고 또 많은 청년 농업인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 농업 어떤 예산에 대한 변화가 이제는 요구되어진 시대고 나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서 이제 우리 그 국장님이 얘기했던 보조금 일정 정도 진행했던 농업 예산도 좀 더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좀 처리할 건 처리하고 그리고 지역으로 좀 이관할 건 예. 농림부 예산도 지역으로 이관해서 그 지역에 맞는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부는 큰 틀에 줄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농업이 유지될 수 있는 그 힘을 중앙정부가 하는 것들이 이제는 서로 변화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특위에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고 이게 지금 농림부하고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고 기획예산처에서 못 받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아마 농 관련 단체가 좀 마음들을 모아서 네. 좀 정부하고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이제 농업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나의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우리 먹거리 문제 우리 후손들의 먹거리 문제가 예. 이제 국민들 스스로 문제로 그렇죠.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은 홍보하고 그리고 또 국민들도 이거에 대한 농업에 대한 소중함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오늘 농협 중앙회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공익적 가치에 대한 선전을 농협 중앙회가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농협과 아울러 농업에 대한 소중함들이 국민들이 알고 그 사랑과 애정으로 통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중함들이 함께 느끼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농업 문제는 농민들이 요구해서 풀 문제는 이미 떠났다. 이제 국민들이 공감대를 가져가지 않고서는 정부도 예산을 편성하고 투여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함께 돼야지 않냐라는 것들이 요새 지금 주장하고 있고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 의장님 말씀이 조금 더 첨언하면 예. 정말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좀 교육도 되고 또 알려지고 예. 하는 활동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어떤 보조금 정책에서 기본소득 보전 쪽으로 가자고 하는 그 큰 틀의 농정 방향이 전체적인 국민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어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학생부터 어른까지 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적 가치를 빨리 이해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 먹거리가 안전하지 않고 네. 환경이 좋지 않을 때 그때 가서 그 느끼게 된다면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런 공익적 가치에서 대해서 국민들이 함께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도 차원에서는 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올해부터 도입하는 농민 공익수당도 역시 이제 그런 측면이 성격이 강하다고 좀 봐야 그렇죠. 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의 이제 공익적 직불제는 이제 그 법률 농가의 소득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소득, 이제 예. 소득 보전을 위해서 이제 지급되는 것이고 이제 저희가 하는 이제 농민 공익수당은 이제 전라북도의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의 형태로 공익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연 60만 원. 네, 연심 1회 이제 저기서 2월 달부터 이제 신청을 이제 받고 현재 홍보 활동을 해 나가고 있고요. 예. 늦어도 추석 전에는
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송춘호 교수님 월 10만 원은 해야 된다 이런 농민의 의견도 있어서 팽팽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정리는 됐습니다. 이게 수당으로 보지 말고 공익적 가치로 본다면 뭐 첫걸음에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공익이라는 가치의 영역이 더 확장되는 그런 모습에 긍정적인 평가는 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공익적 가치에 대한 그 정의 부분을 명확히 좀 해야 되고요. 그러면 공익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혜택을 받는 우리 농업인들도 여기에 대한 그 준수사항 부분을 일정 부분 해야 되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준수사항 같은 거 없이 어떻게 보면 수당 개념으로 지금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받는 우리 농업인도 이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명확한 정의 부분을 공감을 가져야 되고 우리 도민들한테도 이 부분을 확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박흥수 의장님도 이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좀 아쉬움은 이제 우리 삼당 농정에서 TF를 구성해서 논의해서 기본적인 어떤 합의점들을 이뤄내고 마지막 금액 문제 때문에 예. 지자체하고 먼저 발표하면서 최소한 논의 구조 속에서 이게 됐더라면 매끄럽게 됐을 파인데 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걸 주장하는 것들은 농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들은 전체 농민들이 대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제 1차적인 요구가 농민들 현장에서는 농가가 아니라 농민이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 월 5만 원하고 10만 원에 대한 캡은 상당히 크더라고요. 예. 현장에서는.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을에서도 이번 총회 통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5만 원도 참 큰일 했다고. 우리 큰일 했다고 하는 분 있는가 하면 그래도 10만 원에 했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체감은 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전라북도가 먼저 좀 앞으로 더 또 우리 도지사님도 늘리는 거에 대해서 노력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좀 전라북도 의회에서도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토론을 통해서 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전라북도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더욱더 많은 교육계도 마찬가지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까지도 이 공익적 가치의 필요성, 그렇죠. 국민들의 공감대를 가정하니까 서로가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자, 전북 농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세 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전북 농민의 도연맹의 박흥식 의장 그리고 전북대학교 농경기유통학부의 송춘호 교수, 전북 농축수산식품국의 최재윤 국장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고요. 이제 정말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참 농사를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만 잘 짓고 나서 이제 가격을 인정받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역시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일까요? 뭐 과잉 생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계절의 기후 변화로 인한 가격 이제 수확이 덜 되는 경우도 있고 역시 이제 또 유통 관련해서도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의장님 먼저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예. 중앙 정부도 이제 학교 급식을 넘어서 공공 급식으로 가겠다는 게 있고 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푸드 플래닝 시스템을 이제 100개까지 늘리면서 이제 전체로 늘어난다면 아마 생산 체계에 대한 유통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일정 정도 프로그램화 된다면은 절대 이제 수급 조절까지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또 로컬 푸드가 계속 이제 활성화되면서 실제 지역의 농산물들이 지역에 먼저 판매되고 유통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 지역에 나온 농산물은 내 지역에 소화하고 남은 농산물은 대도시로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지역 논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유통에 대한 지금 이 유통 마진이 너무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실제 이제 유통 마진을 줄이는 것들은 실제 농민과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어떤 그 계약 재배라든가 아니면 그 유통의 체계가 개선이 된다면 많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역의 농산물들이 공공급식이 이런 것들이 지역의 농산물로 대체되고 학교급식도 더 확대되고 이런 부분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지금의 이제 논의와 또 진행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최재형 국장님. 네. 도에서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안정적인 그 이제 농사 이거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지어야 되는 농사인데 그 농산물의 수급 조절은 아마 영원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답은 이제 간단합니다. 모든 품목별로 농가가 하나로 조직화돼 있다고 하면
이게 하나의 유통 체계로서의 그렇죠. 수급이 조절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예. 현실적으로 현실의 세계에서는 상당히 작동하기가 어렵다, 불가능에 가깝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제주의 어떤 감귤 사례라든지 하는 것처럼 보면 또 성주 참외처럼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집단화돼 있고 규모가 되게 되면 조직화가 되게 되면 그 스스로가 그 가격 조절 기능도 생산자가 갖게 되는 그런 구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가 이제 그 수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많은 품목에 대해서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마늘과 양파에 대해서는 이제 의무 자조금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자조금처럼 스스로 이렇게 뭉쳐서 돈을 좀 축적해 놨다가 어려울 때 스스로 돕는 그런 어떤 이제 그 형식이 이제 자조금인데 이걸 통해서 수급 조절을 한다든가 뭐 판매 판촉 활동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목적으로 쓰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고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너무나 좀 요원하고 사실상 이게 완벽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좀 눈에 보이고 확실한 것부터 우리가 좀 이렇게 생산과 소비를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자 하는 것이 이제 이 푸드 플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한 농가의 생산 또 이것을 소비하는 학교 공공기관들이 소비가 이렇게 생산한 농가와 소비하는 이 공공기관이 예. 하나의 정확한 순환 체계를 통해서 수요되는 만큼 생산하고 또 그걸 공급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가다 보면 이것들이 확대되다 보면 말씀하시는 어떤 수급 조절의 기능에서도 점점 다가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아이라 보여집니다. 그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 농업도 이제 스마트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이제 농가 수가 뭐 확보가 돼 있을 예. 것이고 그 농가에 따른 생산 품목도 네. 파악이 되고 이것을 스마트화하면 연결한다면 도 차원에서 농업 관제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어떤 네. 그런 측면에서 도가 하나의 관리 감독이 가능한 구조 속에서 도 자체가 로컬 푸드처럼 하나의 큰 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유통도 또 수급 조절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단순하게 해보게 첫 됩니다만. 번째로는 이제 정보 수집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무엇을 심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더라 할지라도 예. 그 심은 것을 팔 때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것이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농가들이 다 분산되어 있고. 그런데 그 기능을 도가 맡게 되면 예. 이제 농가들께서 신뢰를 하고 유통 과정을 이제 도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풀어야 그것이 될 이제 부분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최소한 농협 단위로 움직이지 말고 지역 농협 읍면 단위 되어 있는 이 지역 농협을 뛰어넘어서 시군 단위로라도 좀 움직이자. 예. 또 일부 품목 같은 경우는 좀 여러 시군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면 이걸 좀 도 차원에서라도 같이 유통 채널을 같이 가보자 하는 것이 이제 일단 광역 단위의 통합 마케팅 사업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조직은 있으나 구조는 있으나 또 여기에서 농가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따로 움직였을 때 이익이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조직화가 그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장님, 그 예. 추가로 좀 이야기를 하면 앞서 얘기했던 지금 마늘 생산자 협회, 예. 마늘 이제 양파 이제 또 1월 전에 이제 배추까지 이제 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생산자들이 폭폭해서 어떤 이렇게 폭락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중앙위 개편이 이제 중앙위장 이제 직선제로 전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직선제로 전환될 텐데 이 풍목별 연합회가 만들어지는 지금 이제 수입 농산물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시스템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다국적 기업입니다. 델몬트라든가 선키스트라든가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과 그 다음에 어떤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체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예. 이런 현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추지영 국장님 참 이건 참 해결되기 힘든 이런 과제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농협 지금 중앙위가 풍목별 연합회를 예. 그래도 경제사업 부분이 풍목별 연합회로 전환돼서 전국의 어떤 생산 유통 체계를 하나로 이뤄낸다면 이게 지금은 전산으로 시스템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합회 형태로 대응해서 그 지역별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을 수급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저는 결코 어려움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걸 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앙 정부가 좀 이 중앙위를 압박하고
중앙위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놔서는 안 된다. 우리 농업이 갈 수가 없고 농협도 유지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때는 예. 아마 풍목별 연합회를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의 각자가 상생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풍목별 연합회로 조직화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각 그 생산 체계라든가 그리고 이 유통에 내는 그리고 시장에 내는 거에 대한 수급 조제를 통해서 예. 수요와 공급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면 수입 농산물과 대체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공공급식으로 들어가는 것과 학교급식 그다음에 소비자 연합회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일정 정도 예. 남은 물량에 대해서 그러면 물량을 조절해서 심지 않고 다른 부족한 작물로 대체하고 그다음에 앞서기 했던 곡물 우리가 지금 99%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곡물 작물을 대피해서 정부가 순매를 해서 오히려 사료로 대체하면서 수급 조절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체계는 가능하다 지금도 가능한데 근데 그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주체는 때문에 농협중앙회가 네, 할 수 해야 있습니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도 차원에서는 좀 한계가 있을 한계가 것 있다. 예. 네. 송철희 교수님. 유럽의 농협들은 그 유통사업을 잘한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보면 한 50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예, 예. 겪으면서 답이 뭐냐면 우리나라 농협은 지금 읍면 단위를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유럽의 농협들은 그런 농협들 아주 광역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 갖고도 한계가 있고요. 그 유통업체가 수입 농산물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1년 내내 똑같은 품질의 양을 똑같은 가격으로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생산 구조에서는 어느 지역도 그 부분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농협들이 아주 광역화가 돼야 됩니다. 광역화가 돼야 어떤 굉장히 집산지 지역에서 전국의 수의량을 다 공급할 수 있는 그 정도 조직화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전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의 개혁에서 중앙개혁도 중요하지만 지역 농협들을 어떻게 규마시키고 조직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지역의 조합장분들이 이제 중앙회장을 뽑는 지금 간선 형식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런 부분에서 지역 조합 차원에서 이제 많은 이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의 농협중앙의 역할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농협이 이렇게 이제 선거로 뽑는 예. 이제 각 읍면 단위의 이제 지역 농협들이 있고 지금 말하는 농협은 이제 농협 중앙회라고 해서 예. 요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그냥 공공적인 조직. 근데 지역 단위 농협의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뽑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단위 농협장 중에서 이제 선거로 그렇죠. 중앙회장이 됩니다만 이 중앙회가 이제 지역의 농협들을 그렇게 확 이렇게 잡고 뭐 이렇게 확실하게 잡고 가지 못한다. 근데 이제 그것이 그만한 어떤 의지를 갖고 가느냐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있는 거죠. 예. 그 이전에. 자, 알겠습니다. 이 뭐 조금 더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통제와 조절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울러 이제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장님, 의장님 마을도 역시 예외가 아닐 것 같아서 귀농하는 귀촌하는 우리 또 청년 세대들 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전라북도인 것 같은데 하나의 대안이 또 농업을 연계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책이 좀 될 수 있으리라고 볼 텐데 의장님은 어떠세요?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 오시는 걸 보실 텐데. 지금은 이제 초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귀농했다가 한 3년 길게는 5년 있다 다 떠났습니다. 많이 떠났고. 역귀농하십니까? 예. 오히려 떠났고 실제 투자했을 때 하는 농사 지으면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땅도 구입하고 뭐 이렇게 농장도 구입하고 해가지고 농사 짓는데 농업 소득 갖고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 있는 돈 까먹고 넘어가서 지금은 이제 지자체라든가 도라든가 그리고 도농 융합 이제 생생마을 여러 가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저는 1차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귀농인들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제 이것도 필요하다 이제 교육이. 그래서 마을의 빈집들을 이게 지자체에서 관리해서 이 마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집이 준비가 돼 있고 그런 빈집들이 새롭게 리모델링되고 5년 동안의 기간을 대서 도시민들이 이제 서울을 떠나서 농촌에 가서 사고 싶다 나중에 마지막은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된다. 이제는 만들어서 마을에서 같이 준비해주고 예. 이 사람들이 소통을 통해서 마을과 함께 상생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마을도 그 귀농인들을 준비하면서 함께 살면서 오히려 농업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예. 개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도시민들도 이제는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제안을 해서
앞으로 당신들이 5년 후에 퇴직한 이후에 농촌에 가고 싶다면 어느 지역으로 가고 싶냐? 그러면 그 지역의 모든 정보가 아하. 그 사람들의 정보가 돼서 아 이렇게 지금 시골에서는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어디로 가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5년의 기간 동안에 네. 지역으로 내려가서 지역에서 마을에서 같이 상생하면서 그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또 함께 그 여생을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민들과 여기에서 돈을 투자해서 청년 뭐 귀농 귀촌들을 지원해서 집 고쳐주고 뭐 이렇게 뭐 좀 지원해줘갖고 지원해주고. 농사 짓는 거 지원해주고 이런 틀을 이제 벗어나고 예. 오히려 농촌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도 이게 농촌에 대한 귀농인들 귀촌인들에 대한 기본 인식도 하고 또 내려오고자 하는 지금 앞으로는 어느 그 전에 우리 삼당농장 틀 속에서 이렇게 발표된 자료를 보면 거의 한 60%가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가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예.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됐을 때는 안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그런 부분들도 준비하는 농촌 마을이 돼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최재형 국장님 네. 귀농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가 상당히 많은 예, 심의를 노력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온 바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또 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이제 지자체도 지자체고 예. 어느 지자체가 뭐 귀농을 받고 싶지 않은 지자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예. 나름대로는 이제 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또 마을에서도 좀 나서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어떤 마을의 침입자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이 어떤 건강하고 또 지속 가능한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젊은 인력들을 자꾸 받아들여야만 우리 마을이 계속 이렇게 생존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근데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귀농하시는 분들의 정보라든지 또 네. 어울림의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행정이 이제 제공해 주는데 예.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존의 마을 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 또 그분들을 도와주겠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융합이 되어야 제대로 귀농 귀촌도 제대로 정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이제 그런 쪽에 자꾸 이제 교육도 하고 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사 시간 이런 것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하고 있는 어떤 지원은 그 도 광역 차원하고는 좀 다른 같이 다 이렇게 연접이 돼 연계- 있습니다. 이게 돼- 도에서 이제 사업을 좀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시군단위 자치 사업이 있기도 하고 뭐 생계 안정 자금부터 시작해서 교육 뭐 이런 부분들까지 또 연계해서 예, 하고 국가 있습니까? 도 지자체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귀농이나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교육이라든가 지원 제도는 굉장히 많은데요. 예. 현지인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마인드 교육이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어떤 뭐 지원 제도는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귀농을 하시려면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상당히 촘촘하게 교육 제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예. 귀농이나 귀촌을 하시려는 분들에 대해서요. 근데 현지인들이 그분들을 받아들일 때 왜 저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 그다음에 저분들이 왔을 때 어떻게 동화될 것인가에 대한 교육 부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마을 총회에서 논의를 좀 해봤어요. 이걸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을 좀 마을 일관부터 태양광으로 하고 예. 요구하는 데는 최소한 50% 몇 프로 정도는 우리가 이 전력에 대한 작업을 한번 해보자. 자립을 해보자. 태양광을 이용해서. 그래서 마을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빈집이 어떻게 있는가 한번 조사해보자. 우리 마을을. 예. 그래서 빈집을 리모델링을 집주인이 하던 집주인이 이 집을 리모델링 했을 때 내려올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마을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 마을은 이 농가가 부서지지 않고 더 이상 집이 황폐화되지 않고 그 마을에 계속적으로 인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이런 부분들 하자 보니까 다들 좋아해요. 그러면 한번 우리 마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을 좀 준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걸. 예. 1년 동안 준비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자체에다가 신청을 해서 우리 마을에 이런 준비가 있는데 혹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 우리 마을로 보내주라.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게 각 마을마다 준비를 한다면 난 상상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5년을 10년을 준비하면서 그 마을은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 계획을 마을 단위서부터 할 수 있도록 또 행정자치에서 안내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귀농 관련해서는 그냥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지원, 교육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네. 오늘 어찌 보면 그보다 앞서서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 최재형 국장님 이제 네. 우리 김제와 상주가 이제 스마트팜 네네. 밸리로 이제 조성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뭐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봉합이 되고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고 예. 또 저희도 소통에 좀 부재가 있었던 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저희가 공유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면도 좀 있었고 예. 하나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지금 그분들과 좀 얘기가 오고 가고 있고 아마 또 조만간에 어떤 좀 잘 모아진 의견에 대해서 또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조만간 마련될 것 같습니다. 예. 예산도 확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 됐습니다. 관련 예산 관련해서는 뭐 이제 정부도 뭐 충분히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예산에 대한 문제는 현재 특별히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농민회도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예. 예, 지금 그 백구의 이제 대책위원들하고 참 긴 시간 소통하면서 정말 어려운 1년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지역과 스마트팜이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걸 그냥 마냥 이제 뭐 반대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것으로 만들면서 지역까지도 살아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구체적 고민들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스마트팜이 지금 어떤 밸리를 조성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하우스 농가, 연동하우스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하우스를 늘리고자 하는 농가가 스마트팜으로 전환한다면 후계 인력이 들어오는 게 오히려 청년 농업의 육성보다 더 많은 우리 지금 도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농촌에 가고 싶지만 자기 삶이 보장이 안 되는데 오히려 지금 아들, 딸들이 농사 짓고 싶지만 그 여건이 안 됩니다. 근데 예. 스마트팜으로 전환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난 들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그런 여건들을 만드는데 오히려 투자하고 그래서 기존의 농민들이 오히려 아들, 딸들이 들어와서 후계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선진농업 이런 부분들을 전환한다면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밸리를 조성하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계속 싸워왔었는데 저는 앞으로도 이제 전라북도는 그래도 최지원 국장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받아 안고 좀 축소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생태계와 지역의 공동체까지 고민하면서 많은 도가 좀 양보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좀 바람입니다. 예. 국장님 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해서 제대로 이렇게 그 기능을 대표 못하기에 저희 잠정 명칭은 이제 스마트 동업 교육센터 예,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기존에 무슨 단순한 청년뿐만 아니라 예. 또 기존 농가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또 새로운 어떤 시설 장비를 도입하고자 할 때 여기 와서 경험하고 교육하고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분명히 같이 가지고 가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예. 자, 송철우 교수님, 우리가 농업을 얘기할 때 단순히 농업 생산만을 말하는 1차 산업을 이야기한 지는 이제 오래됐습니다. 예. 2차, 3차. 더하기를 해도 6이고 곱하기를 해도 6인데 농업의 기본이 제로가 되면 곱하기를 했을 때는 0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농업의 기본이 이렇게 중요한데 6차 산업이라는 걸 말씀하실 때 생산에서 가공, 판매, 또 체험, 뭐 관광까지 연계되는 그런 6차 말로는 6차 산업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의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박경식 의장님 농가의 현실 말씀하셨는데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 지역은 굉장히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생산만 담당하기도 역부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농기촌 오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시너지 효과, 그다음에 지금 우리 대학생들은 취업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젊은 졸업생들을 어떻게 이런 분야 쪽에 유입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요.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실행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3학년부터 4학년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 장학금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3학년 정도 되면 이미 본인들이 진로 나가야 되는 방향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가가지고 농업 쪽에 그 어떤 창업이라든가 안내를 해도 실제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할 1학년 때부터 이런 장학금 부분을 좀 기간을 늘려가지고 1학년 때부터 고민을 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더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뭐 이제 농업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면서 답답하시면서도 농업에 대한 그 중요성의 인식을 하고 계시면서 농업에 이제 공익적 가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농민들이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구나라는 인식부터 함께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또 풀어가야 될 문제이고 또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서 또 세계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참 풀어가야 될 것들이 많고 또 도 차원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예, 하고 싶은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들이 얼마 전에 이제 함신의 밥상에 가서 밥을 먹어봤었는데 이 콩을 가지고 수십 년 연구하면서 이제 생리 부분 노벨 평화상까지 올라갔던 거 보면 굉장히 저는 노벨 생리의학상이죠. 네. 예,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 농산물에 대한 그 가치, 이 발효식품 그리고 또 이 우리 농업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이게 다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소비자가 또 더 애용하고 외국의 농산물이 아니고 외국의 어떤 의료 기능성이 아니라 예. 우리 농산물에 대한 그 진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고 이걸 육성한다면 다양한 가공이라든가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 더 배로 늘어날 수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우리 농업에 대한 홀대해 왔다 보니까 이 실제 이런 농산물까지도 홀대되고 있는 이 정서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농업이 이 지역에 사는 농산물이 얼마나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 우리를 더욱더 윤택하게 하는 거에 대한 인식 전환이 난 되는 것들이 앞으로 정책의 방향이 하지 않는가. 어떤 국민들이 사랑하고 농업에 대해서 애착이 가질 때 농업이 사는 것이지 예. 어떤 정책으로 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농업 정책도 그런 패러다임으로 육성할 부분과 더 권장하고 또 농민들의 아니 또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하는 거에 대한 더 노력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2015년 중국의 한 여성은 개똥쑥을 가지고 말라리아 퇴치를 통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예,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업을 단순히 이 생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 안에서 새로운 농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고창 같은 경우는 네. 그 발효식품 식초 예. 이걸 고창의 어떤 그 마인드로 이렇게 생산하겠다. 난 굉장히 이게 충격적입니다. 식초 수도를 지금 예, 표명했잖아요. 만들겠다. 예. 그러면 아마 친환경 특구를 좀 만들어서 우리는 전라북도는 GMO로부터 자유로운 이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런 좀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전라북도는 GMO 농산물 아예 유통이 안 돼. 뭐 그 다음에는 더 친환경으로 가고 또 거기에서 가공된 것들은 우리 건강을 지키는 먹거리가 여기 전부근 있다. 예. 이런 좀 장기적 이 방향 속에서 우리 농민들이 노력하고 소비자가 공감해주고 함께 상생하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담론으로 가야지 않겠는가라는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예, 국장님 짧게 마무리해 주시죠. 예, 우리 오늘 논의처럼 그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삶을 살찌우는 예. 농업에 대한 얘기가 그렇죠. 이렇게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요. 이제 2020년 발안한 점 중에 하나는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우리 농진청, 한국식품연구원들에 와 있는데 이런 기관들의 좋은 기술, 좋은 정보들이 예.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 조금 더 빨리, 더 깊숙이 예. 침투되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조금 더 나은 어떤 농업을 지을 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농업에 대한 가치 인식을 새롭게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흥식 의장, 송춘우 교수 그리고 최재현 국장이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